저는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기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100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생후 첫 태에 이 1000억 개의 뉴런들은 다른 뉴런들과 서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두뇌가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는 연결은 더욱 강해집니다. 잘 보면은 이 뇌는 잠잘 때, 음악을 들을 때의 이 시냅스 연결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음악이 중요한 것이고,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체육관으로 가라, 머리를 똑똑하게 하려면 음악을 들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뇌에서 음악과 관련된 강력한 연결을 발달시킵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음악 경로 중 일부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창의성이라든가 독창적인 이런 데에 기초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음악을 해놓으면은 수학 실력이 좋아지는 것, 역사적으로 또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악을 듣고 그거를 이해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그 과정 속에 공간 추론 능력이 뇌에서 생기기 때문에 퍼즐 맞추기 외에도 블럭 쌓기 같은 걸 하면 원거리, 가까운 거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은 적어도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효과를 주느냐, 공간을 인식하는 그런 데 아주 도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불안하고 정신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음악을 생각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현상을 정확하게 보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 추론이라는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간 인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우리는 이 시각만 사물을 보고 파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뇌의 청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사물에 대한, 사물의 위치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느 정도의 이 거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소리를 통해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초적으로 처음에 우리 뇌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는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고 능력에 훨씬 더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기초적인 악기와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란 같지만은 이 흔들면 소리가 납니다. 간단한 것인데 이걸 들고 들려주면은 이 소리가 이 바깥의 귀를 외이라 그러죠. 그 한자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보이는 귀 바퀴를 보통 흔히 이제 외이 바깥이라 그러고 가운데 소리를 고막이 있고 소리를 실제로 만드는 데는 중이라 그러죠. 그래서 중이염이 걸린다 이러는데 그는 가운데 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고막에 이렇게 진동에 의해 가지고 뇌 청각 신경으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뇌의 시상이라는 감각을 컨트롤 중계한 대로 들어가서 뇌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소리를 청각 발달 아주 중요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한다든지 소리로 아이들과 일단 소통을 합니다. 소리가 발생하는 데는 이것도 또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매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발매질이 아니고 소리를 만드는 물체를 매질이라 그러죠. 보통 공기가 매질 역할도 하고 또 악기 같은 것도 이제 매질 역할을 하는데 이런 소리는 아주 단순하죠. 소리 내서 무슨 소리야? 하면은 이거는 소리를 중단하면 또 하니까 이 사물에 대한 공간 추론이 바로 공간 인식이 또 되죠. 그런데 이 소리는 이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파동이라고 하죠. 사물이 접촉하고 사물이
강하게 압박하고 사물이 흔들릴 때에 이 소리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캐스터넷도 많이 쓰죠. 소리 굽새라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두 개의 주파수가 같았을 때에 이것을 땅 치면은 여기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뇌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또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음악을 통해 가지고 함께 공감할 때 공감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공감 드라마를 볼 때도 같이 공감한다 그러죠. 또 시각에 있어서는 조인트 어텐션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보기. 그런데 음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함께 듣기 레조넌스 이래가지고 공진 또 공명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학습이라든지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기본 원리인데 소리적인 원리죠. 자기가 입으로 불 때에 이 성대가 횡격막에서 소리를 이렇게 밀어 올려주면은 이 성대가 떨려가지고 이 소리 입술로 통해서 코 이쪽을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 하모니카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사용해봤는데 하모니카의 장점은 뭐냐면은 들숨 날숨. 어떤 아이들은 이 호흡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죠. 하인리히 르돌프 헤르츠라는 사람이 이 소리에 대한 걸 발견을 했죠. 초가 1헤르츠입니다. 째깍 이게 1헤르츠. 이것이 모든 리듬의 기본적이거든요. 쿵짝 쿵짝 이게 이제 1헤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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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보통 이제 그 유아들은 16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성인들은 20헤르츠에서 16,000헤르츠 약간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4헤르츠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 4박자만 익혀도 어디든지 가도 음악이 있는 데는 같이 춤출 수도 있고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리듬이 결국은 심장이 뛰는 것, 그리고 피를 순환시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레조넌스,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이것이 안 되면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음악을 기초적으로 해가지고 음악에 적응할 수 있으면 상당수의 암병 같은 거라든지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자폐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애지간한 병들은 음악과 함께 같이 이게 움직이면은 서로 공진 효과를 발생을 했을 때에 치유 효과, 회복, 기분 좋아지죠, 우울증 없어지죠, 기억력 살아나죠. 이것이 음악 치료의 원리가 되는 거죠. 물론 음악 치료라는 것은 정규 과정 음악 치료의 학점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다 마친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병원이나 요양원 같아서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조금만 신경 쓰면 음악을 통해서 내 기분을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또 음악을 통해서 내 스트레스도 해결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로도 많이 해결하지만은 우리나라가 만든 고유한 문화 중에 하나가 노래방 문화잖아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많이 부르는 분들은 기분 전환을 상당히 잘하는데 그것이 일반인들이 음악을 통해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참 장려할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차르트 효과라든지 클래식 음악이 뇌에 좋다고 하는데 왜 그게 좋지? 클래식 음악은 보통 보면은 80인이 이게 오케스트라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120명 오케스트라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드럼 타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악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악기 중에 바이올린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관악기도 있는데 목관악기 나무로 만든 관을 통해서 소리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펫이나 트럼본 같은 이런 그 금관이죠. 쇠를 가지고 관을 내어서 이렇게 소리 내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은 이제 그 현악이라 하더라도 바이올린 같은 거.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이제 저음으로 내려가면은 첼로 또 뭐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드럼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간단한 드럼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큰 콘트라베이스적인 그런 큰 것도 있는데, 그 복잡한 음악을 뇌는 들을 수 있는 지능이 생후 1년 된 아이들도 여러 번 들으면 그걸 다 소화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뇌의 신비라는 건데, 그럼 1차적으로 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좋은 것이 뭐냐? 그것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프라이밍 효과라는 건데, 쉽게 말해 유도 효과, 진정시키고 준비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큰 행사에 있으면은 오프닝 세레모니에 보면 거의 음악 연주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프라이밍 효과 내지는 유도 작용 효과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은 이 기억력이 좋아져서 퍼즐 맞추기라든지 이런 걸 실험을 해봤는데, 동일한 시간에 클래식 음악을 듣고 하는 사람과 듣지 않고 하는 사람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저히 차이가.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악기 중에 이제 피아노를 6개월 동안 레슨을 받은 어린이들에게 퍼즐을 푸는 걸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들보다 능력이 뭐 30% 이상 발달했다는 거예요. 향상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뇌과학 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과학적 증명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소리 그러면은 진동입니다. 진동은 터치 다음으로 브로드만 영역에 여기 1번 영역에 관한 것, 우리가 가끔 보면 이게 헤드폰 끼면은 요 머리등 요 부분이거든요. 예. 여기에 영향을 바로 줍니다. 바로 가면 진동 효과는 바로 갑니다. 그리고 리듬이라든지 멜로디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것들은 이 양쪽 측면 여기가 이제 청각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두정엽 가운데하고 양쪽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환경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또 기초 훈련이 안 돼 가지고 공부에 짜증이 나고 세상살이가 복잡한 사람들은 이 두 부분이 집중이 되면은 받아들이는 효과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은 프라임 효과를 먼저 가져오기 때문에 좋다. 그 다음에는 역시 공간 인식, 환경을 파악하는 인식이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을 듣는다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요. 결국 이제 음악이라 그러면은 첫 번째는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 이 아이들에게 음악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인,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모와 또 자녀들의 어떤 치료적인, 때로는 그 아이들의 성격이나 감정이나 이걸 조절하는 그런 기능에 있어서 이 음악 사용은 유아기부터 음악을 사용하면 좋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인간의 정서나 생각은 이 음악이 있을 때에 바람직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음악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한쪽 측면에서 보면은 음악은 소금이다. 왜? 모든 음식은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70년도에 영화 만드는 데 좀 관여를 했고, 처음에 영화를 흑백으로 다 만들어 놓고 좀 시연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하고 나중에 더빙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이제 그냥 장면만 만들어 놓으면은 음식으로 치면은 간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효과음이 들어가고 소리가 들어가면은 그냥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음악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농아인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를 시각장애인이 최고 장애라고 하는데 사실은 농아인, 듣지 못하는 사람이 최고로 그 장애가 심하다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더 활력 있게 활동적으로 또 맛있게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음악의 그 어떤 효과 또 음악의 역할이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에게 악기를 같이 연주하고 악기를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트라이앵글 같은 것도 좀 해서 아이들 이거 봐라 소리 이렇게 땅 쳐주기도 하고 이 소리가 또 그러네요. 예. 이제 뭐 이런 거 심벌주 같은 것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잘 이용합니다. 이건 꼭 연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박자 맞춰도 되거든요. 이러고 요런 하는데 기본적으로 박자는 좀 맞춰주면 좋아요. 간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악기와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놀이하는 것. 예,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불러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노래를, 여기는 음치가 필요 없고 그냥 소리만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안고 노래를 불러주는 것.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불러주는 것. 이것이 아주 좋습니다. 예.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악기놀이를 많이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음악을 취미로 가진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다재다능한 아이가 되는 것은 기초적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악기를 사랑하고 피아노를 치고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한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다재다능한 아이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경우 또 자폐증인 경우 ADHD 같은 경우 이런 아이들은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라도 이 음악 치료, 음악 악기놀이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이거를 계속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정서적 변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적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음악과 음악 치료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